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딥시크 V3와 아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은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코드는 라마 3.1 기반으로 8B 모델을 그룹 릴레이티브 퍼블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코드를 가져왔고요. 언슬롯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 일단 라마 3.1 8B를 가져오고 데이터셋을 로드할 거고요. 네, 전처리할 거고 어, 로라를 이용해서 일단 메모리를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grp오 설정을 통해서 보상 함수 및 학습 파라미터 설정을 한 후에 모델을 돌려서 로라를 저장하고 모델 평가 및 추론까지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의 과정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스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FA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로라 기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grpo에 대해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 파인 튜닝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과 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대략 파라미터 수의 한 20배 정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인드 한번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켰고 이 상태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아닌 포스트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일단 학습 이후,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일어난 트레이닝을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답변을 정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서 모델의 추론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거고 이 원하는 답변은 주로 도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의학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얻고 싶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이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감독에 의해서 파인 튜닝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해드렸듯이 뭐 과외 선생님이 혹은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감독에 의한 지도 학습입니다. 감독에 의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고요.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정 도메인에 완전히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하고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슈퍼바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그 파라미터 값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튜닝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간단한 뭐 인치업을 한다든지 뭐 라이트를 조금 규정 내에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랩핑을 한다든지 이런 튜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튜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차체를 뜯어가지고 차체 횡을 키운다든지 엔진을 바꾼다든지 하는 튜닝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만 튜닝하는 형태입니다. 이 로라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저 랭크 행렬 근사 그 low rank matrix approximation 이라고 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깊이 풀진 않을 건데 이따가 간단한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의 개수는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FAT 기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주로 이 로라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 기법도 간혹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기법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낮은 랭크로 분해해서 전체 파라미터와 연산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제를 가져왔는데 3x3짜리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행렬을 이렇게 3 by 1 그리고 1 by 3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행렬 구분하면 3 by 3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값들을만 변형하더라도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값들을 주고 받았어야 했지만 그걸 A랑 B로 치환을 해서 메모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번 곱셈 계산기에다가 돌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갠 행렬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두 개의 행렬로 변환이 됐고 곱을 해서 나온 값을 보면 6, 9, 12, 4, 6, 8, 2.03, 3.04, 4.06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비교해보면 실제 원래 행렬은 6, 9, 12, 4, 6, 8, 2, 3, 4라는 정수의 행렬이었는데 이 행렬 값이 조금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의 이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근사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행렬이 커지다 보면 이 값들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여기서는 예제를 위해서 제가 3x3 행렬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았다. 유사값이다 라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랭크 행렬 A랑 B를 통해서 원래의 행렬을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줄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레이어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레이어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앞에다가 벡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이렇게 추가해서 그 모델 레벨을 고정해서 연산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나 P 튜닝은 이제 입력 시퀀스 앞에 소프트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A3라는 방식이 있는데 Infuse adapter by inhibiting and amplifying inner acti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우리 로라에서는 두 개 행렬로 변환해가지고 연산량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텐션 구조에서 쿼리 키 밸류 앞에다가 쿼리는 넣지 않고 키랑 밸류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걸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곱셈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볼륨 아이콘을 추가했는데 우리가 뭐 음악 줄듯이 볼륨 사이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서 조절한 형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피드 포워드에서도 이 활성화 벡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스케일링 벡터를 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두 행렬곱보다는 훨씬 더 이 연산량이 적겠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로 봤을 때는 결과는 로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로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 파인 튜닝이랑 풀 파인 튜닝이랑 로라 파인 튜닝이랑의 차이점을 한번 볼 건데요. 프리 파인 튜닝은 정말 모든 네트워크를 다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겠죠. 로라 파인 튜닝 그 세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파인 튜닝, 일부의 레이어만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를 튜닝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만 튜닝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듯이 이건 정말 다 뜯어서 새로 만드는 거라면 요거는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튜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라 말고 Q로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16비트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양자화를 해가지고 더 연산량을 줄인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로라, Q로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콜앱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시스템 램이
53기가, GPU가 22기가, 디스크가 이 정도가 있는데요. 로컬에서 램이 16기가 이상이면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 16.5 정도 먹더라고요. 16기가 가지고 계시면 약간 간당간당해서, 저도 16기가 램을 가지고 있지만 콜앱에서 돌리는 걸로 판단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무료 테슬라 T4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자, 런타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톨레이션 할 거고요. 기존의 코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설명 부분을 다 한글화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고요. 주석 부분도 이제 한글화를 했습니다. 지금 인스톨레이션이 끝났고요. 언슬롯도 이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라마 3.1 8B를 불러오고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맥스 랭스 얼마를 가져올지 512. 근데 512인데요. 이걸 크게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하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로라 랭크, 우리 앞에서 로라 기법 설명했죠. 요거를 크게 하면 더 느려지고 짧게 하면 더 빨라집니다. 다음에 4비트 로라, 이게 이제 Q로라라고 볼 수 있죠. 네, Q로라. Q로라를 시켜야 하면 우리가 이걸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빠른 고속 추론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네, VLLM의 빠른 고속 추론 활성화. VLLM이 있나요, 여기? 이따가 뒤에서 돌리나 봅니다. 네, 그리고 0.6 메모리 최적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2, 86, 32 여기서 나온 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슬롯을 사용해서 긴 문맥 파인 튜닝 활성화 시켰고요. 랜덤 스테이트 이 값은 변경해도 됩니다. 그래서 로딩이 됐고요. 네, 데이터 준비, 지금 로딩했고 13.7GB 램은, 디스크는 40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도 불러왔는데 데이터에 불러올 때 이 데이터셋에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XML COT 포맷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이 부분 조금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컴플레이션에서 응답의 컨텐츠 값을 추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서 질문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extract XML answer 함수를 이용해서 XML 형식의 정답 부분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맞는지 2.0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리스트에 담아서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정확성을 평가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int reward 펑션도 한번 볼게요.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보상 0.5 아니면 0의 보상을 줍니다. 포맷에 대한 거예요. 엄격한 포맷을 따르는가,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하고 정규 표현식이 매치되면 0.5 아니면 0 이렇게 줬고요. 응답이 조금 유연한 소프트 포맷 리워드 펑션, 리즈닝과 리즈닝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 그래서 임의의 공백 이후 앤서 태그와 앤서 태그 정리된 부분의 모든 내용 추출해서 정규 표현식이랑 매치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해야겠죠. 점수 계산하는 함수, 이거는 XML 태그의 존재 여부를 그리고 형식을 기반으로 점수 계산합니다. 초기 함수 0이고요. 리즈닝 태그가 정확하게 한 번 등장하면 0.1, 0.125. 네, 닫는 태그가 등장하면 0.125. 앤서 여는 거 0.125, 앤서 닫는 거 0.125. 근데 가끔 이게 답변을 보면은 안 닫는 경우가 있어요. HTML에서 코드 안 닫으면 오류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형식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제 위에서 이걸로 정의를 하잖아요. 함수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 준비가 됐고요. TRL, 트랜스포머 리인포스먼트 러닝 라이브러리에서 GRPO 설정, GRPO 트레이너 두 개를 가져올 거고, 설정 값을 여기 넣는데요. 굉장히 작은 러닝 레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 W를 쓸 거예요. 아마 여기 아담을 쓸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 아담을 쓸 거고 얼만큼 기울기를 줄 건지, 그리고 요 부분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주석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내가 스텝을 조금 길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맥스 스텝 여기서는 250을 했는데 이제 실습에서는 사실 제가 10개만 돌릴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개만 돌려서는 사실 원하는 값이 안 나옵니다. 100개 정도를 돌리면 1시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거고요. 12시간 정도를 돌려야 이제 원하는 그 학습이 될 거예요. 근데 12시간 돌리면 콜앱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 로컬에서 가능하시거나 이 콜앱 더 비싼 콜앱을 사용하시면 돌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맛만 볼 거니까 10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모델이 학습할 때 그 앞에서 나와 있는 리즈닝과 앤서 이 정답 사이에 있는 이 태그 사이의 값이 리즈닝에 대한 값이 많이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리즈닝 안에 이렇게 아하 모멘트 같은 게 나오면 더욱더 좋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10번이니까 뭐 금방 돌아갈 거예요. 금방 돌아보겠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을 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가 있고, 그리고 리스판스 해가지고 쭉 나오고 question, answer, response, extract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10번이 다 지금 돌아갔고요. 아마 이걸로는 학습이라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려워요. 10번을 돌려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6비트를 올리는 걸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first를 true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에 허깅 페이스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 허깅 페이스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모델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때 GPU 램이 조금 더 소모가 되네요. 그래서 16기가 램에서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16비트로 올리고 있고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추론도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를 했고요. 보시면 테스트해서 올라갔죠. 파일을 보면 이렇게 세이프 텐서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돌려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GGUF 경량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경량화를 시켜볼게요. 이게 가장 경량화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도에 손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first 부분을 true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대문자를 꼭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고, 업로드가 됐네요. 이번에는 GGUF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다만 이제 이 주소 여러분들 바꿔서 사용을 해주세요. 꼭 요거 말고 이제 가끔 이렇게 핸즈온에 이름을 남겨놓으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정리해보면 우리 GRPO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코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코드이긴 한데 조금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서 누구나 좀 따라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제 코드까지 업로드를 했고요. 제가 뭐 설명하다가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쌤이었습니다.